아니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물이죠? 됐다. 친구들이 큰 것도 별로 없어요. Se lo pedí. Bueno, 자, 잠깐 모이실게요. 잠깐 모이시겠습니다. 한국보다 다 따뜻해. 자, 여기 잠깐 모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모이시겠습니다. 자, 우리 후심이 이날이 신사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일주문, 호리이라고 하는데 일주문이에요. 여기 보고 저기 있죠. 엄청 유황색이에요. 유황색이 악기를 돕는 색이라고 해서 신사나 절에 가면 일본에서는 주황색을 많이 쓰기 나왔대요. 그래서 선 5천석을 쌀 5천석을 기부해서 만든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부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실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죠. 혹시라도 잃어버려 한 동상까지 우리가 10,000개가 넘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면 그 돈 크기에 맞는 굵기로 세워주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 이름, 회사 이름,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설치하면 되게 사람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도 지방이니까 10,000개가 넘게 지어지는 그러니까 돈빨 없이는 여기 못 들어온다 이 말이구만.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모시고 그래서 맨날 안쪽으로 쭉 해서 끝없이 산까지 올라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아서 나올 만한 길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왜냐면 계속 가셔보시면 길 잃어버리세요. 거기까지 딱 가서 자 이제부터는 내려가도 됩니다 하면 그때 내려오시면서 사진 찍고 하세요. 네 여기 안에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머니가 원인 모르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병을 낫답니다. 그래서 토요토미가 쌀 5천석을 여기 희사를 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하면은
돈을 낸 순서대로 어떤 그 조형 상징물을 여기다 세워주는데 그 상징물이 약 1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신사, 자기들로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데 저희들 느낌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저는 정서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 보입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무지무지한 학생들 또 일반 시민들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전체 조감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일 위가 웅응사라고 고음과 매응자. 근데 저기는 사자를 절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저 사회사자, 모일사자 저런 걸 쓰네요. 상야 등 항상 밤을 밝혀주는 등이다 그런 뜻 같고요. 이 붉은색과 주황색의 중간 정도 되는 이 색을 일본인들은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든 신사에는 모든 사당에는 이런 그 색깔로 치장을 한다고 하네요. 자, 저기는 오후 3시에 무슨 식을 한다고 돼 있고요. 6월 30일 오후 3시.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을 합니다. 읍을 하고. 일본은 지리적 역사적 특성상 신이 6,000개가 있다고 하죠. 그들의 말로는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저기도 신을 그래. 오케이. 지금 가셔야 돼요. 다 지금 다 가시고 내려오실 때 찍으시고. 그래요? 여기 못 찍게 여기 못 찍게 하네요. 사람이 없어지면 이게 저희가 그 카메라로 돌아가니까 같이 좀 찍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려오실 때 11시까지 됐으니까 내려오시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스톱하고 그럴 때 어디 보냈는데 왜 교회가 망하느냐? 질거는 이미 망했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신도가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이 기둥은 돈을 많이 헌납한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그런 그 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동그란 기둥은 조선에서는 왕궁 이외에는 건축물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승판서를 하더라도 자기 집은 사각형 기둥을 세우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죠. 절에서는 사찰의 기둥은 동그랗게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사찰은 저자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우측 통행. 우리나라 사람이 좌측 통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여기 보면 길일 건지 좋은 날을 택해서 이렇게 세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 요 길일 건지라고 길일 건지 이렇게 적어놨네요. 헌물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이 축복한다는 기둥을 세워서 신이 이제 도운다 그런 뜻이죠. 일본에는 신이 많아요. 6,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가미사마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 말로는 가미사마인데 예수 가미사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환란이 많았던 이 일본 섬나라가 되어서인지 자기 이외의 모든 생명체 모든 무생물에게 어떤 하늘의 힘이 들어있다. 그래서 신격화 시켜서 이 돌멩이 하나 이 날아가는 이 풀잎 하나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비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물에게도 빌고 그래 다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건실하다는 크리스찬도 아침에는 성당, 저녁에는 교회, 그리고 밤에는 사찰에 간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동사무소에 호적 신고를 하지만은 성당에 가서 신고를 하고 교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절에 가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신들이 자기 아이를 돌봐서 잘 된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륭화복의 최고 정점을 달리는 그러한 그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 헌법 제1조에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화활화자, 벼화자에다가 입구자, 그 벼는 재물이고 음식이고 먹을 것인데 그것을 입들이 잘 나누어서 싸우지 말고 먹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권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우리에게 넘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겁니다. 부모들도 보면 형제간에 우애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형제 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우애 있으래요. 그러니까 서로 동생이 형 것을 훔치더라도 그걸 시비 걸거나 문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는 것이 화라는 얘기죠.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말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악한 말입니까? 일본은 내각제를 하잖아요. 내각제는 정치인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백성들은 신민으로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도 내각제 하려고 꿈틀거리잖아요. 내각제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대대손손으로 국회의원 해먹습니다. 아버지가 4선 5선하고 아들이 또 해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주도하는 그 결정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남의 누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누이 좋은 거죠. 남의 매부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매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해먹기 위한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각제 세력들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참 불쌍해요. 국민들은 죄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국민들은 무지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국민들은 잘못한 것이, 잘못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국민들은 평생 그 죄값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그 차도가 없자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고 병이 나았는데 그 공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쌀 5,000섬을 여기에 하사를 해서 그 돈으로 이 정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일본인들은 왜 저렇게 친절한가 하이 하면서요. 저는 그 오래전부터 그 역사를 간파를 했잖아요. 일본은 칼의 역사잖아요. 칼로 휘두르기 때문에 그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는 3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차고 다닌다. 그리고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설록 잘못 죽였더라도 사무라이에게 죄를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큰 특징을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의 계층이죠. 그래서 일본인 친절했고, 그런데 일본은 잡신은 믿는데 왜 부자가 됐느냐?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활 태도, 생활 습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경의 경제와 가장 근접한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금명금소잖아요. 권력자들이 세금 내 하면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언제든지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칼을 잘못 만들어서 그 칼을 든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칼을 만든 대장장이를 죽여버립니다. 찾아와서 너 때문에 내가 졌다. 너가 칼을 잘 만들었다면 내 칼이 부러지지 않았고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또 그 대장장이를 물려받는데 물려받은 대장장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목숨을 담보로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장인 정신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대충이잖아요. 처삼촌 벌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일본은 칼 앞에서 다져진 민족 정신이 장인 정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우동집 했으면 아버지가 우동집하고 또 아버지의 아들이 또 우동집하고 그것을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우리가 칭찬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할 짓이 없는 사회에서 이어받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르죠. 아버지의 시신을 밟고 지나가라 이겁니다. 왜?
아버지의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아들 너는 아버지보다 더 잘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 장년을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불행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몇 가지 느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 지리적, 문화사적으로 그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천착되고 응고된 그것이 습관과 역사로 이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수입니까? 여기 보세요. 아, 좋아요. 먹어도 돼? 예.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먹어도 됩니다. 먹고 죽진 않겠죠? 맛있는데요, 아주. 일본은 목숨을 건 장인 정신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문가가 살리는 세상이고, 일본은 아마 각 개인이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으로 노벨상을 11명이나 수상한 정말 명문대학 동지사대학에 왔습니다. 여기는 왜 왔느냐 하면 우리나라 윤동주 독립운동 선생님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 동지사대학을 다닐 때 일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서 일경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으시고 해방되기 6개월 전에 정말 일본군의 그 고문과 그리고 생체 실험을 위한 그 약물 투여 때문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주에서도 731 부대를 만들어서 이시 히로가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생체 실험이라는 것은 영하 10도에서 물에 손을 담그면 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일이 그림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가스, 사린가스를 얼마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국가 중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생체 실험을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동지사대학에서는 윤동주 독립운동가의 시비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또 물론 거기에는 동지사대학 자체를 널리 알리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역사를 은닉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보존하는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저기에 많은 우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윤동주 선생 시비를 보고 지금 묵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도에 태어나셔서 1945년 해방되던 해 6개월 전에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시자대학교에서는 윤동주 선생의 그 명예를 기려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최근에 증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후손인가요? 후손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유가족을 대표하여 조카 윤인석 선생님이 학위를 받으셨네요. 고아라 까츠히로 총장으로부터 명예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뭉클합니다. 국가는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국민들은 이렇게 서로를 기려주고 서로의 업적을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이러한 것은 참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 시비에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시라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네요. 죽는 날까지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기를.
일세 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노래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외웠던 노래입니다. 이육사 씨와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를 많이 우리가 암송했었죠. 대학교 시험 때도 많이 출제했던 그러한 시입니다. 말을 안 들어. 이 시는 우리 국민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예. 예. 황수. 아니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지효이라. 이것은 정지용 선생의 시입니다. 정지용 선생의 시. 우리 아들이 왔으면 머리가 천장을 뚫고 나가겠다. 아들. 여기가 소바집입니다. 교토에서 가장 맛집이랍니다. 소바는 서기 700년 중반에 백성들이 굶주릴 때 구황작물로 일본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재배돼서 그냥 죽으로 끓여 먹다가 국수의 기법이 도입되어서 이 면으로 발전한 거라고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에 불교가 전래된 후에 육식이 금지되어서 여기 자리 있어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천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아서 사람들이 왜소했고,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장이 145였고 그가 가장 존경했던 장사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165였답니다. 165면 우리나라에서 사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아직 소바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소바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뭘로 먹나? 생약 건강차 집인데요. 옆에는 우체국이네. 우체국. 그리고 이제 소바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2일차가 되니까 이제 피로가 슬슬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주저앉아 계시네요. 사실은 관광이라는 것이 체력 증정인데 굉장히 힘들죠. 다들 80대, 70대 후반, 80대, 91살 나는 분이 오셨습니다. 육사 22기생이라고 하는데 참 대단한 정력 아닙니까? 제 뒤에 보이는 이 나무가 칡백나무인데 참 나무가 큽니다. 칡백나무가 이렇게 큰 건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봅니다. 여기는 금각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원래는 금각사가 아니고 노관사였는데 쇼군의 별장이었는데 쇼군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불교의 선종 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불상이나 여러 가지 건물은 금으로 칠을 했는데
그 어느 승려가 불을 질러 버렸대요. 왜? 사회 불만으로. 입적을 해서 승려로 있어도 사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불을 지르고 저 위에 산 위에서 숨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를 이제 금으로 이제 완전히 칠해서 금각사 이름과 같이 금각사가 된 Yeah, that's 거죠. the thing. What I did think about going to the thing. 아, 저기 있네요. 녹원사. 사슴 녹자 정원 원자 녹원사. 금각 녹원사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금각사라고 이름이 났죠. 보통이라니까 이거 저기 보면 우리 고기손 역사보다 더기네. 그런 사람 뭐 100년도 못 사는 거 뭐 이게 할 수가 없네. 5가지 계명이 있네요. 오용심, 5개입니다. 5개. 자, 일주문을 들어가니까 우와,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은 넘은 나무 같습니다. 저기는 종탑이 있고 또 여기 나무가 있고 이것이 입장권입니다. 자, 금각 사니까 온통 금칠을 했습니다. 저게 진짜 금이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접근 금지입니다. 我们只要拐个弯过去就已直奔主题了。对，就能看见这个金灿的金鹅寺。去八节底下的。都不去，好多人都反映，为啥过不去？ 여기 금각사 실물이 길이 한 방향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가셔서 是环游式的庭院， 여기보다 저쪽 가시면 属于比较典型的日式庭院风格。 이야. 여기서는 금각사가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예, 저기 보입니다. 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도 서울읍 가는 고개 직전에 이렇게 금칠을 한 사찰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사리함이 있습니다. 사리전, 금각 사리전 1층, 2층, 3층
이렇게 사리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녹원사. 제 느낌에는 이 금각사가 유명하다기보다는 금각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정원, 자연 환경, 그야말로 사슴이 뛰어오는 그 어디 신천지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피어나온 이 동산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동산은 찾아보기 어렵죠. 이러한 음새 하나도 사람의 손을 다치지 않게, 사람의 그 신체를 상하지 않게 아주 배려를 한 그러한 그 노력이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암하수라고 되어 있고요. 의만공이라는 사람이 뭐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물은 흙탕물입니다. 씻거나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예. 여기에 석불이 있고, 석불 모두가 돈을 던집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던져놓고 1000배 만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 홈이 있는데 저기에 바로 들어가면 뭐 큰 복이 바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겠죠. 어떤 분들은 불상을 직접 맞추고 있네요. 곳곳에서 금각사를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정말 저렇게 끝까지 삥 해서 이렇게 쭉 다 있어요. 혹시 나중에 여기 한번 일로 오세요. 지금 앞으로 쭉 찍으시면 조금만 나오고 이 기본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내 찍었으니까 들어오시면 야, 잘 나온다. 불교의 임재종이 여기 와 있네요. 증용사.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력거를 인력거. 이야.
เข้ามุมปรับพฤติกรรมนะคะ 인기를 높여주는 말이에요. 정말로 신사가 많습니다. 일본 전역에 신사가 85,000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뭐 지하교회, 조그만 이자리 교회까지 다 합친 거하고 같게 되네요. 제궁행렬입니다. 이거 뭐 백제와 관련되는 겁니까? 제궁행렬. 30년 태어나는 나무 숲에 이 제궁행렬은 뭐 우리 백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백제와 관계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노노미야 신사 오셨잖아요. 여기 뒤가 노노미야 신사예요. 노노미야 신사. 여기 신사다 아는 거죠. 우리 있으니까 신사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노노미야 신사가 어떤 신사였냐면, 이건 지금 재현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실제로는 황녀여야 돼요. 황녀는 누구? 공주를 말하는 거죠. 그쵸? 우리 단군 할아버지 계시듯이 일본도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운 이 시조가 있겠죠. 태양신입니다. 아마테라스 오감이라고 해서 여신이에요, 여신. 이 나라에 이제 처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문을 연 사람은 아마테라스 오감이라는 여신이고, 그 여신을 우리도 당군 왕검 할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해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아마테라스에게 일본도 제사를 지내겠죠. 우리는 조상 지내기에. 아마테라스는 이세신궁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어요. 그 아마테라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황녀의 역할이었어요. 황녀, 공주의 역할. 근데 그 공주가 이세신궁에 제사 지내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노노미야 신사에 와서 몸과 마음을 정화를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이곳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세신궁으로 떠나는 행사를 매년 10월달에 이렇게 재현을 합니다. 매년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가 80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800년대 엄청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황녀가 오고 나서 이렇게 관광지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곳은 지금 무엇을 비는 신사가 되었냐 이러면 저기 빨간 글씨로 적어져 있어요. 진학기원. 진학기원. 예. 그리고 옆에 엔 무스비. 뭐 인연을 찾는 곳. 그래서 이곳에는 기모노 입은, 오늘은 이제 평일이니까 주말에 기모노 입은 젊은 여자 일본 여성들이 많이 와서 애인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많이 부르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아까 들으신 분 계시지만 헤미즈야라고 해서 손 씻고 입 헹구는 물이 있습니다. 약수물 아니에요. 마시면 안 됩니다. 손 씻고 입 헹궈냅니다. 왜? 신사에 소음 빌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뺀질뺀질한 돌멩이 하나. 여기는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여기는 결혼을 아마 비는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을 기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국민들은 한껏 낮아지고 자기 위의 자연 대상을 신으로 모시는 그것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절에는 인연을 중시하고 인과응보를 중시하고 자연을 숭상하는 그 멋진 모습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신이 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잡신만 모셨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이러한 그 신관은 없어져야 될 신관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일본은 이렇게 잘 사느냐? 일본이 잘 사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 기본 정신에 아주 투철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20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날은 국경일입니다. 국가의 공휴일입니다. 그날부로 자식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아주 각오를 다지고 실제로 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40, 50이 돼도 엄마 카드를 쓰고 엄카 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로자식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 줄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결국은 뭐예요? 빈곤의 역설. 자식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빈곤의 역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식 할 것 없이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와보세요. 그런 것을 배워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도 이틀째 돌아다녀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기껏 종이나 주스로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치안과 질서와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75세 이상 되는 시니어들에게 사회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같이 일하지 마세요, 돈 줄게요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육체의 노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아가는 거, 그것이 일본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1960년도에 일본에서 100세 이상 되는 분들이 100명 정도 되었다나? 그래서 장수 축하금을 지급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한대요. 왜? 일본에서 100세 이상 넘는 분들이 8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글자가 참 궁금합니다. 왜 이 글자가 이렇게 많은지,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도하. 제가 이따가 가이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 두 글자가 어디 가든지 간에 저렇게 많은지, 그리고 임금 어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과자 하나에도 임금 어자를 붙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과자를 잡수시는 당신은 황제이십니다, 뭐 이런 뜻으로 상대를 극진히 높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뻥이 심하죠. 그리고 둘러대기를 잘하죠. 그것이 발전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여기는 보니까 상대를 극진히 높이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를 다 동원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관광객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의 쓰레기는 너가 가지고 가서 너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우리는 한다고 뭐 5가지 통 만들어서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딱 2가지래요.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 2가지로 분류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분리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요, 정말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냈을 때 재사용 가능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례허식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태울 거, 정확하게 태울 것과 태우지 않을 것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과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따져보면은 실질적인가 실질적이지 않은가, 실용적인가 실용적이지 않은가, 또 목표지향적인가 효율지향적인가, 이러한 것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면 우리는 분리수거 한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분리수거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행위들이 효율적인가, 또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상태,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내심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상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대로 움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기들의 연금이 영원토록 계속 잘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악영향만 미칩니다. 정말 한 보름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선거일이 국민들이 정말 잘 선택하기 바라고, 정말 악령에 물든 정치인들이 반드시 사라져 주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가 기모노 드레싱이라고요. 이 지역에서 비단으로 기모노를 만들어서 일본 왕에게 진상을 했고, 일본 왕은 그 공을 크게 취하해서 이 지역을 기모노 생산지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그 유리 원통에 비단으로 된 기모노 형상을, 기모노 진짜 비단천이랍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동포라는 것이 있는데, 안동포. 여기 기차역이 들어와 있네요. 기차역. 기차역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풍산역이라고요. 여기가 기차역이군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아기자기한 손길, 정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00개라는데요. 이 기모노 보관 전시관이 대단합니다. 저도 기모노 앞에서 줍니다. 자, 멋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쁩니까? 기모노가 이쁩니까? 코리아 시니어, 제가 더 이쁘죠? 멋집니다. 여기는 1급 하천입니다.